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1% 이상의 상승이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5% 정도 상승, 2483, 코스닥은 714. 요 정도에서 예상 체결지수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시 1분 지나가니까 지금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1.5% 정도 플러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1.2%, SK하이닉스 1.5%, LG에너지솔루션 1.5%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파란불 켜는 거 KTNG 딱 하나 보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대부분 다 플러스고요. 기아가 플러스 3%로 가장 큰 반등을 해주고 있고, 크래프톤이 4.3% 요 정도로 보이네요. 두산에너빌리티도 3.4% 정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에코프로 BM이 3.3, 에코프로가 3.1 이렇게 가장 큰 반등 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8 이렇게 오릅니다. 리가캔바이오 삼천당제약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2.1% 정도 상승이고요. 엔캠 4.3, 신성델타테크 3.3, 루닛 3.4 이 정도 퍼센티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떻게 반등하는 아침 상황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네, 뭐 일단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미국의 지표 S&P 글로벌과 ISM 제조업 지수가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고,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좀 특장점이긴 한데, 그거에서 1차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거기다 이제 새벽 5시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또 유예가 되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좀 미국 증시가 많이 말아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뭐 팔란티어나 이런 것도 실적 발표해서 막 엄청 급등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니 지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1%대 이상의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 이탈을 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악은 좀 벗어났다라는 그런 인식과, 역시나 관세 카드는 좀 정치적인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뭐 4월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길게 안 가고 조금씩 협상하는 흐름으로 될 것 같고요. 대신 아직 한 발 남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 쪽이 너네 협의 안 하면 너네 혼나?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약간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9원, 그래서 1,460원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LIG 넥스원이 가장 좋습니다. 7%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하락했던 거 대비해서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22만 2천 원 정도였는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바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24만 4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로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만 9,200원. 어제 하락폭을 뛰어넘고도 한참 넘는 4% 이상의 상승. 그리고 아까 크래프톤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래프톤이 가장 크게 오르고요. 5.8%까지 오릅니다. 신작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흥국생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목표 주가는 50만 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가 50만 원을 넘긴 건 NH투자증권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얼마였죠? 기존에 기존은 모르겠네. 43만 원. 43만 원 했다가 이번에 50만 원 제시해가지고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38만 1,000원이네요. 이외에도 뭐 삼성 SDS, 유한양행, 뭐 삼성생명,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들이 오릅니다. 오늘 네이버가 2.3%, 어제는 카카오가 올랐고 네이버가 살짝 죽었는데 오늘 네이버가 2.3% 정도 오르네요.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네. 초반에 좀 보류됐기 때문에 그것만큼 반올림하는 것이 반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얼마나 반등해서 끝날 것인지는 또 뉴스플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럽하고 중국하고 있죠, 그죠? 중국은 또 24시간 내에 통화하기로 했고 유럽은 또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뭐 잘 된다면은 원상 복귀하는 거죠, 2,500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전강 후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강 후중. 오늘 안으로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아,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대형주 숲이 10% 정도 올라갑니다. 숲. 뭐 이전과는 뭐 전혀 다른 뭐 이건 다른 얘기고요. 숲 딱히 뭐가 없는데. 그렇죠? 숲. IR 일정이 있네요. 실적 발표도 근데 있고. 이 IR 일정 별풍성도 역대 최고치. 그래요? 네, 1월 달에. 네. IR 일정은 2월 12일 한참 남았고요. 별풍선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별풍선이 이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거기에 그래요? 따라서 증권가의 멘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 도입 확대한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슈퍼가 AI 갖다 붙였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숲이 또 AI 갖다 붙으면서 10% 가까운 상승, 카페24 7.8% 상승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또 7.8%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저께 1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 전전 거래일에 21% 상승이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로 3.3% 상승이었고요. 오늘 또 8% 상승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외에는 좀 제약바이오 종목이 꽤 많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뭐 ST팜, ABL 바이오, 루닛, 뭐 이런 종목, 메지온 이런 종목들 2%에서 4% 넘게 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중형주에서도 얘는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어보브 반도체, 뭐 가비아, 기가비스, 로보티즈, 올릭스, 데브시스터즈, 슈어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3%에서 12% 정도 가는 상황입니다. 좀 특징적인 거 있을까요, 장원 선생님? 네, 오늘 효성중공업이 그 효성.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6개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좀 아마 리포트를 보셨던 분들은 오늘 효성중공업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마 이러시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뭐 효성중공업과 LG 넥슨 둘 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증권가 리포트발 영향이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미국장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게 미국은 유틸리티나 뭐 약간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은 산업군들이 그냥 대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돌림이라는 부분에서 뭐 당연히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뭐 그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로보티즈 6%, 로봇 쪽이 상당히 좀 강하고 AI 요즘에 이제 AI를 저는 GPT만 유료로 쓰고 있었잖아요. 네. 이걸 좀 확장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사용해 보니까 요즘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그쵸. 확실히 이게 AI 탁 집어넣으면은 이제 저희가 설 자리는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중국에서 2,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중형차 하나 살 정도면은 이제 우리 휴머노이드 친구 하나를 딱 얻을 수 있으니까 요 대기업이 밀고 중국과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생기면 뭐 로봇 쪽도 연속성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베이스가 높은 쪽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엑스게이트 뭐 이런 쪽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자 쪽 연관된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AI 소프트웨어도 움직이고 뭐 이제 로봇도 움직이고 해서 이거는 뭐 올트만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이라면 뭐 확실히 이런 AI 밸류 체인으로 그냥 보셔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실적 베이스로 좀 탄탄한 기업들이 그 위주로 보시는 것도 전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만 쫓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은 시장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전혀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 일부 종목들은 또 올라가네요. 오늘 KTNG가 2%또 대형주 중에선 빠지고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 얘네들은 또 오늘 추가적으로 2%, 1.6% 정도 빠집니다. LG화학은 뭐 IBK를 비롯해서 신한투자, IM 뭐 이런 데서 그 현대차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리포트를 무더기로 내놨는데 인내 구간이다. 배터리 부분의 증설 계획이 축소된다. 전기차도 석유화학도 어렵다. 목표 주가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좀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한투자, 현대차증권, 하나, 대신 다 나왔는데 대규모 일회성 평가 손실과 각종 비용 발생, 시황 변곡점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부진한 실적, 향후 완만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 생각보다 컸던 평가 손실과 초기 가동 비용, 뭐 이런 이야기, 재고 평가가 좀 손실이 컸다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얘네들은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시장 특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어저께 2점 몇 프로 빠지고 네. 3점 몇 프로 빠졌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거 반 정도 일단 돌아온 거이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락이 꽤 셌던 거 중심에서 좀 그래도 주도주 그대로다. 아니면은 실적 좋은 거 이런 쪽에는 중소형주가 좀 포석돼 있거든요. 효성중공업은 좀 다르죠. 이건 조그만 중공업은 아니고 효성중공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건설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좀 중소 쪽에서 조금 반등의 그 트레이딩 기회를 노리는 그 수급이 조금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코스닥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대거적으로 뭐 물량이 뭐 어느 섹터로 확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뭐 전력 약간 그다음에 바이오 쪽 좀 세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굉장히 강하고 바이오 좀 세고 골고루 반등을 할 만큼 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섹터는 뭐 조금 더 어제 내려갔더라도 많이 반등하지 못하고 그게 2차 전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도 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으로 가면은 일단 다음 뉴스 플로우를 기다리면서 또 실적 나오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2,500을 다시 회복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 플로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 돼야지 조금 힘을 더 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은 또 올라가는데 재룡전기는 또 5.8% 또 약세입니다. IBK 쪽에서 수주잔고 축소될 우려가 있다. 투자 의견 중립 유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5만 원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요게 45,590원, 45,950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정도 마이너스, 기관이 500억 정도 플러스, 코스피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57억 플러스, 기관이 88억 플러스. 이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1.4%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2% 상승입니다. 수급 관련해서 하창원 본부장님, 초반에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500억 정도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대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일단 선물에 대한 볼륨이 아직 좀 뭐 그래도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아직 현선물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고 또 올라가면서 좀 미결제 약정도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변동성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변동이 되고 줄어들고 해야 이 구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수급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244억이었는데 지금 방금 플러스 51억 원으로 바뀌었고요. 삼성전자가 508억
111억 원, 그다음에 네이버가 111억 원, KB금융, 재룡전기, 뭐 효성중공업 순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좀 재밌는 게 이게 네. 하이닉스가 매도가 또 제일 높아요. 657억 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을 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어서 네. 이게 삼성전자가 강해지면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게 돌아오면서 삼성전자 수급이 채워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지수에는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까 처음에 확인을 하긴 했지만 이제 뭐 폴라리스 AI나 이런 종목군들 지금 6%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직전 고점들 다 뚫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그와 연관되어 있는 뭐 혹시나 장비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혹시나 수급이 쏠리는지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전방위적으로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다 빠지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때문에 뭐 수급은 좀 들어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이 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조금의 타이밍을 뒤로 늦춰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을 좀 이용해서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원래는 반대였잖아요.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을 파는데 삼성이 지금 4%까지 올려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붙고 있어서 네. 사실 수급 대비했을 때는 좀 과하게 올라가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좀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상방이 조금 더 열릴 수는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가 가장 강한데 그 중에서 LIG 넥스원이 11% 올라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 현대로템이 5% 정도 올라갑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또 하나 썼더라고요. K방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있었는데 이것도 지나갔네. 네. 이재명 방산. 못 찾겠습니다. 그 뭐 방산 관련해 가지고 그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K 방산 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K 방산 준비의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방사는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원래 이제 본업은 탄탄하고 그리고 이게 계약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막바지 협상을 할 때는 좀 질질 끌린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헤더가 없으니까 방위산업 뭐 수출입은행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으면 실적도 좋겠다. 뭐 다시 수주나 이런 모멘텀도 방위비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스토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방사청이 폴란드를 찾아서 협력을 또 제약이라는 뉴스가 또 9분 전에 또 나왔거든요. 뭐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뭐 수주 모멘텀도 크게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이 정치권에서 스토리가 좀 이어지면은 이런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락 요인 자체가 좀 제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전반적인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다른 코멘트 추가적으로 해주실 게 있을까요? 뉴스 플로우가 그렇게 실적 나온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말고는 네. 아주 센 건 없고 삼성전자는 한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샘 얼트만이 오늘 오잖아요. 네. 근데 삼성 보고 투자하라. 삼성 보고 투자하라. 투자 요청을 한다는 어저께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저께 일본에 있다가 오늘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KB증권에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대형 M&A가 있을 수 있다. 그 대형 M&A하고 오픈 AI 투자하는 거하고 별개 다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어떤 그런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를 하는 코멘트나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1분기 실적에 대해서 5조 정도 전후로 예상을 보통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5조 정도 될 때 가장 큰 게 60% 이상의 65%가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그 국내이긴 하지만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가 상당히 좀 좋았다. 국내지만은 네네. 이런 뉴스들이 다 결합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사법 리스크도 들어가나요? 그럼 나왔죠. 어저께 많이 얘기 나왔죠. 예.
사법 리스크도 오늘 삼성전자 상승에 어느 정도 좀 센티먼트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본질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샘 올트먼이랑 지금 그 더 플라자 호텔 네, 해서 하죠. 저기 소공동에 있는 거 맞죠? 플라자 호텔. 소공동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시청 앞에 있는 거. 네네네. 예. 거기서 오전에 회동을 가지고 이제 카카오랑 정선화 대표랑 같이 그 저기 뭐야 공동 사업하는 거 청사진도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지금 아마 오전에 하고 있겠죠. 9시, 10시 정도부터. 그래서 요게 좀 주목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하고 다 만나요. 삼성도 만나고, 삼성도 삼성도 만나고, 만나고, 카카오도 만나고. 근데 한국에서 오래 안 있네요. 한국 일정 마친 다음에 바로 인도로 출국하네요, 또. 여러 곳에 가겠죠. 바쁜 사람이. 오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카카오는 지금 못 오르고 있어요. 1% 정도 상승인데 어제 올랐잖아요. 어제 9% 올랐잖아요. 그 연속으로 정도로? 연속으로 9% 오르기 바라면은 욕심쟁이. 그래요? 카카오가 떨어진 게 얼만데? 욕심쟁이. 17만 3천 원에서 지금 떨어져. 그만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나오면은 막판에 또 오를 수도 있지. 근데 구체적인 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제 올려놓고 보는 거죠. 요거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일단 알겠습니다. 유도하지 마세요. 예? 유도하지. 유도는 아니고. 예. 유도 자력. 점심 되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또 광고 관련된 종목군도 좀 움직였거든요. 뭐 광고? 플레이디나 모비데이지나 이런 쪽인데 그 트럼프가 그 행정명령 그 펀드 통과시키면서 예. 제일 먼저 거론이 된 게 이런 틱톡이랑 비트코인 쪽이에요. 그 자산을 어디서 끌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오픈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권이 있었고 이미 좀 한번 흘러가긴 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외신 뉴스에서 뭐 틱톡을 뭐 미국에서 뭐 인수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가 나오면 광고주들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내용들도 한번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제 테마성 재료로 그냥 가는 거니까 네네. 실적으로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슈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쏠리면 그런 거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로만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카페 24숲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걔네들도 뭐 가다 보면 자꾸 같이 갈 수도 있겠죠. 예, 국장을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광고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전이 31일 날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언급을 했었습니까? 그 신설 맞아. 로봇팀 그때 신설을 아니셨구나. 한다라는 얘기 나왔고 그다음 거기 그때 이제 또 현대차에서도 로봇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당일에 이제 공장에 배치한다. 로봇 배치하겠다 해서 이 장기적인 플랜 또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좀 더 이제 강하게 움직였죠. 네. 알겠습니다. 컨콜에서 당사의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형 휴머노이드 같은 첨단 미래 로봇을 개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오늘 또 화요일 날 또 반영이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하락하는 종목 아까 뭐 말씀해 주셨나요? 하락하는 거는 리코멘트가 하락한 건 없었죠.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KTNG, 삼양식품, HD 현대 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포스코인터. 포스코 퓨처는 어저께 실적이 안 나와서 워낙 안 나와서 적자폭이 아주 세가지고 네. 포스코 퓨처엠. 그거 근데 올라가다 내려가진 않고 올라가네. 포스코 퓨처엠은 오릅니다. 그리고 뭐 KT 엔진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좀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증시 좋으면 사실 이거 팔고 이제 다른 거 빨리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락하는 거에 대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왜냐면 하락이 종목이 지금 없죠. 난 400개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 뉴스가 특별히 나온 것도 나쁘게 나온 것도 없고. 오케이. 요거는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좀 듣고 싶은데 오늘 그래도 뭐 테마성이기는 하지만 일부 종목들 뭐 양자 컴퓨터, 온디바이스 AI, CXL, SSD, HBM,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이런 일부 종목들이 네네. 그래도 반응을 하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은 합니다.
어제 떨어진 거의 3분의 1 정도? 예. 그건 아무래도 저기 하드웨어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딥시크 우려 때문에 많이 반등을 못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양자 컴퓨터는 아마 미국의 리게티라든지 몇 가지 게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마 빌 게이츠가 한마디 했을걸요. 네.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일부 그 기술은 상용화가 될 수 있어요. 커머셜라이즈 이런 코멘트 했다고 합니다. 한 5년 내로 뭐 그런 얘기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건 정도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 소프트웨어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여러 가지 솔루션, 그 저렴한 솔루션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이런 솔루션 하면은 많이 빠진 종목을 스냅업을 하는 거죠. 땡기는 거지. 그게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정도. 그게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이 일어나면은 코스닥이 반등하는 폭을 조금 세게 가져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관세에 대한 그 유예와 협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2.3% 어느 정도는 조금은 어제 하락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2520선에서 2450선까지 7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70포인트에서 한 절반 정도인 30포인트, 한 30포인트 정도 요 정도를 좀 회복을 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다시 멀기는 하지만 2500선을 향해서 2493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레미 쾅님이 오늘도 5달러 보내주셨고요. 인천공항 이야기를 1터미널에서 나 봤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었어야지. 와 진짜 뭐 라스베가스고 증거를 뭐 갖고. 태국이고 라오스고 뭐 일본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수염을 바로 깎으니까 그런 논란 나올 것 같다고 방송 시작 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렇지. 여론에 민감해서 오늘은 또 면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훨씬 낫네. 면도했어요. 인간 같아. 인간 같아요? 네.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어제 봤을 때 무인도 소한 줄 알았어. 그게 좋은 거 영국 신사 같다고 좋았는데 에이. 구동매 영국 버전. 와. 그 변효한이고 따라 아까 얘기했지만 등치가 좀 작은 사람이 더 어울린다니까. 본인은 180 이상은 어울리지 않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봤다는 자꾸 출국 이슈 우리 제레미 꽝님이 오늘도 5달러 보내주셨습니다. 그 미스테리가 언제까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저 사무소 가가지고 기록을 떼던지 해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17분 지나가고 있어서 요거 한번 먼저 여쭤보고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게요. 어제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관세에 대한 그런 부담, 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 캐나다도 포함해서. 네, 이제 나오면서 이게 왜 반밖에 회복을 못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어제 두려움을 극복을 했으면 어제만큼 올라야죠.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아직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리스크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나라. 응?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럴 수도 있고. 예. 어떤 리스크가 남아 있어요? 어떤 리스크에 일단 보류죠. 보류, 유예. 없애기로 했나요? 아니요. 네. 중국은 여기다 기름을 부어갖고 확 날아갈 수도 있고 네. 결국은 핵심은 중국이니까 네, 중국을 지켜보겠다는 심정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쉬운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나?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수출 물량의 75% 이상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껴놓고 딴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요. 까불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보류를 어저께 바로 하는 걸 몰라도 내고 하다가 결국은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남아 있었는 건데 그게 된 거니까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중국하고 유럽은 캐나다하고 미국보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캐나다, 멕시코보다는 적고 그다음 카운터 어택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고 금방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는 회복을 안 시키고 그걸로 와치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 볼까요? 네네. 네, 이거 보시겠습니까? 한 예로 이거 보세요.
페이지 3페이지 네. 페이지 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거 확대해 주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무슨 지도예요? 미국이가 캐나다 있잖아요. 네. 캐나다의 서쪽에 엘버타라는 주가 있어요. 네. 석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동쪽에 있는 이게 여기 도시들 온타리오 여기 뭐 스토란토 여기 이 파이프라인을 해서 석유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다가 여기 설치하게 된 이스트 라인이 최근에 이게 캔슬됐어요. 네. 여기 좌파 그 정권의 좌파 쪽에서 이거 인바이러먼트 이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이게 파이프라인이 미국 갔다가 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캐나다는 자기네 나라 자체에서 이동하는 석유를 운는 방법도 미국을 거쳐 운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카운터 어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석유를 안 판다? 자기 나라 얼어 죽게 생겼는데. 요 화면 다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니. 그래? 자꾸 움직이시면 PD님이 그래? 요거 아까 아니. 자, 아까 그 텍스트로 가주시고 텍스트 난 PD님은 텍스트로 텍스트 보이게 빼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캐나다가 핵심이라는 게 미국이 수입하는 거에 상당 부분에 캐나다에 석유가 있는 건데 네. 자체적으로 캐나다도 석유를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근데 파이프라인이 미국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근데 자기네가 미국에 무슨 석유를 무슨 카운터 어택으로 쓴다? 말도 안 되는 원래 그런 거였죠. 한 예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다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멕시코는 미국이 뭐라고 할 만했는 게, 야, 보세요. 멕시코가 GDP가 20년에서 23년 사이에 무려 60% 올랐습니다. 상상이 돼요. 3년 만에 GDP가 60% 올랐다니까.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GDP의 전체 총량이 60% 올랐다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요? 네, 그렇대요. 근데 중국이 멕시코 직접 투자한 것이 18년 이래 최근에 3배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멕시코가 중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아주 똑똑히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이거 무슨 펜타닐이고 나발이고 해가지고 이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어쨌든 수출의 75%가 미국 향이고 중요한 건 미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이런 쪽에 중국하고 합해서 수출 비중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카운터 언택을 받을 게 멕시코, 캐나다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요거는 기다린다. 트럼프가 중국과 24시간 대화할 것이라는데 합의 못하면 관세 올린다. 합의하면 어떻게 되죠? 합의하면 좋은 거죠. 이거 그러면 좀 최소한 이것도 보류될 거 아니에요. 10% 맞아도. 그러면 주식이 더 올라서 원상 복귀하는 건데 이걸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지. 그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이 우리도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한 20%지만 중국은 더 낮거든요. 네. 중국은 좀 버텨보겠다. 그렇죠. 뭐 카운터 어택 하는 것도 잠깐 있고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버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AI도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앞에 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업으로 가는 정도 하니까 이걸 기다리자.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캐나다랑 멕시코 얘기는 그래도 한숨 돌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아직 중국이 남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니까 절반만 회복하자라는 그런. 뭐 절반이고 3분의 2고 뭐 이렇게 하고 좀 같이 하자. 부분적으로만. 그렇죠. 그게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하창원 본부장님 생각에도 지금 2,499, 딱 2,500이에요. 여기까지 회복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이 위치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관세가 뭐 캐나다, 멕시코 좋은 이야기 나왔으면은 그래도 어제 거 정도는 2,530 정도는 가져야지 이거 좀 서운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9시 반인데요? 더 간다? 아직 시간 안 끝났으니까 가야죠. 물론 그렇지. 더 왜냐면은 있어봐야지. 수급이 지금 선물도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미니 선물이 딱 시작하자마자 2% 때리고 시작을 하니까 네. 거기에 따른 좀 패닉셀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조금씩 어쨌든 좀 선물에 대한 이 볼륨도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가 더 강해지면 이제 선물도 같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좋아질 것 같고 왜냐 처음에 그 질문했을 때가 한 1.4% 5%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고 오시는 동안에 보니까 온 도중에 보니까 지금 1.86까지 또 올랐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도 오늘 발표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면 조금 더 이제 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뭐 일본도 오늘 반등 나오잖아. 1.69% 그런 것도 네. 같이 이제 반등 나오고 또 미니 지수 선물 좋아지면 또 이제 나올 거고 대신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이 들어오면 더 세게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 이게 지수의 상승도 지금은 좀 괴리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4.51%나 올라가고 있단 그쵸.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리고 있기는 합니다. 1,182억 원. 그러니까 나머지 외국인 순매수는 2등이 네이버인데 1등과 2등 차이가 지금 1,000억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거기에 맞게끔 또 하이닉스는 팔고 있는데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이제 삼성전자는 개별적으로 무제 이슈가 있고 예. 마지막 상고하더라도 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노이즈가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어서 올라가면 지수가 더 땡겨지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미국 증시는 오픈이 되고 나서 다 마저 말아 올리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좋다. 그럼 내일 우리나라 또 같이 따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하루에 다 회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미국장이 뭐 실적 발표 나오고 데이터 나오면서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돼버리면은 내일 우리나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약간의 그 차이에 어제 떨어졌는데 왜 올라온 거 다 안 올라오지 이렇게 실망하면은 주식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어제 그래서 그냥 커피나 한 번 더 사 먹자 얘기하고 오케이. 점심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곳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검복 작용하시고 송곳 예. 질문. 편하게 하십시오. 아주 날카로운 질문 갑니다. 자, 뭘 날카롭게. 어제까지만 해도 채팅창과 여론의 분위기. 와, 금요일 날 팔 걸. 와, 이거 급락하는 거 손도 못 쓰고 진짜 죽겠어. 어제 분위기 이랬어요. 급락하는 거 반도체 특히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쭉쭉 떨어지는 거 손도 못 쓰고 어떻게 뭐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다. 근데 오늘 만약에 탈출을 생각한다면 탈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탈출을 하고 싶다면 관세 이슈가 지금 트럼프가 유예 한번 해줬다고 뭐 이게 그냥 끝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 3월 달, 4월 달 더 가서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와서는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올라올 때 기회 줄 때 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송곳 질문인 건데 어떻게 오늘 기회 줄 때 정리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이 느낀 대로 해야죠. 아이 또 그렇게 하시면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서운하죠. 에이 왜 그러세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 얘기인데 중국 얘기 잘 돼갖고 네. 만약에 미뤄진다 하면은 그러면 전 그 뭐지 2,520 간 거 그걸 뚫을 수도 있죠. 중국하고 해결이 된다면은. 해결인데 바로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 않은데 캐나다, 멕시코보다 쉽지 않으면 세상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딥시크 나오기 전에 추석 직전에 그거 생각이나 하고 이걸 맞이했나요?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와서 좋아해요? 그동안 빠진 게 얼마인데 며칠 사이에?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프리딕터빌리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비중을 하는 거예요. 2,500이라는 개념이 했을 때 환율 1,450 맞죠? 1,450 국채 수익률 4.5 그렇죠? 그다음에 관세가 없을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다시 돌려줬어.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 2,500 근처까지는 가더라도 이거를 뚫을 정도는 중국계 해결이 안 되면은 아직은 가기는 2,520, 50으로 바로 가기는 조금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비중이 워낙 많았어. 그래서 올라온 건데 딱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확실히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거꾸로 이제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참에 좀 뭐지? 조선이나 조방변 다시 조방변으로 다시 채워야 될 것 같아. 네네. 빠졌잖아요. 이렇게 포트를 바꾸려고 하면 오늘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전체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이냐.
내 현금이 10%밖에 없었는데 이게 올라왔으니까 현금 30% 올려놓을까? 이런 판단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알겠습니다. 옆으로 가야겠다. 자, 뭐 찔러도 안 나오네. 찔러도 안 나오잖아.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 하시니까. 자, 잠깐만 보자. 어떻게 오늘 기회 때 이쪽은 뭐 나오나 한번 찔러봐야겠다. 어떻게 좀 기회 줄 때 좀 정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뷰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꼭 해야 될까가 일단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지수가 역별 상태가 꽤 오래됐고 요번에 다시 전환이 되면은 요번에 이제 다시 2550을 돌파하면 하반기에는 꽤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뷰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짧게 어떤 승부를 보시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모아두시는 거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사실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매매를 해서 복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성과니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로 사실 지금 잘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송곳으로 안 질러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모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또 연기금 얘기를 또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연기금이 또 2천억 이상 샀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급이 깔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지 않는데 왜 살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지수 단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대형주 단에서 특히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좀 억울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모아두시면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당연히 단기간에는 승부가 안 날 거예요. 안 좋을 확률도 있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배합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까를 고려를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스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이제 제 채널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즘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28회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시점은 너무 단기로 볼 이유는 없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에 이 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곳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드릴게요. 왜 아까 안 하시고 또 이제는 주실 거예요? 아니 어저께 드린 걸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어저께 벌써 드렸어. 어저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주. 조심해라. 아니 근데 뭐라 하냐 조선주. 저는 조선주 좋아. 조선주 주도주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얘기했고 그다음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먼저 잡혀야 된다. 그렇죠. 살 수 있다. 그죠 분할해서 들어가면 벌써 얘기했어요. 그게 오늘 바뀔 거 없죠. 그렇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물론 조선하고 하이닉스가 다른 섹터보다 오늘 반등은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선하고 이런 게 조선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괜찮다 봅니다.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그 트럼프하고 관세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아직 안 되고 중국만 남겨놓고 가면은 조선은 약간 무풍이고 그러면 아마 방산도 약간 끼어드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이 오르고 있다면 저는 하이닉스가 먼저 가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은 아까 뭐 전고점으로 24만 원 빨리 가느냐 그런 단기적인 오늘 19만 샀으니까 21만 원 내일 모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식으로 하면은 삼성전자 오늘 샀어요 5만 3천 원에 그럼 바로 5만 8천 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라든지 모르는 게 이거는 관세랑 다른 딥시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다른 이슈가 섞여 있는 거고 오늘 오른다 하더라도 조선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고 방산도 다른 문제고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주식으로는 근본적으로 다 팽개치고 도망갈 필요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저께 많이 올라 히토류 아니면 카카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뭐 있어 뭐 자화전자 오르고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힘을 모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트레이딩은
그건 이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힘이 모아지더라도 네. 2,500 한 20, 30으로 바로 가기에는 중국 쪽 얘기가 안 되거나 아니 딥시크에 대한 엔비디아가 야 그거 허당이고 우리는 네. 다 넣어요라고 얘기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힘이 조금 뭐 지표도 그렇고 좀 확인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랑 뷰가 똑같다.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변압기나 조선이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거 기준으로는 뭐 사고 팔고 할 거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면 사면 되고 또 올라가면은 또 팔면 되고. 괜히 또 막 사고 팔고 막 이러다 막 저 주물럭거리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견지명에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저기 휴가 갔을 때 그때 팔았으면 좋았겠지. 네네. 근데 그 정도 성견지명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죽을 만들 수 있는 요 기계를 써보시면 아까 빌드업이었는데 중간에 딱 컷하셔가지고 김정일 본부장님 커미션을 줘. 그럼 내가 잘 보고 커미션 저도 안 받는데 무슨 커미션을 드려요. 에너지바 겨우 받는데 에너지바. 배고팠어. 먹어도 돼? 자, PPR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제목이 뭐야? 두유 제조기랑 에너지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네요? 네. 뭐부터 할까요? 두유 제조기부터 해야겠다. 두유 제조기부터. 두유 제조기부터 할게요. 자, 아침 바쁜데 든든하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죄송한데 두유 제조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드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끝날 때 카멘 탈주려면 먼저 먹고 느낌을 받아야지. 마지막 광고 하세요. 나 먹을 테니까. 안 할래. 아 미안해. 잊었다. 쏘리. 어제 내가 핸드폰 팔고 두유 제조기 팔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커미션도 하나도 안 주고 뭐야? 명지로 화났어. 알겠습니다.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 먼저 하죠. 그러면 이거 드셨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네? 먹으려 드세요. 폼 잡은 거지. 에너지바부터 할게요. 두유 제조기 뭐가 중요합니까? 에너지바부터 합니다. 자, 에너지바. 침 나와. 자, 에너지바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시잖아요. 그거 왠 줄 알아요? 에너지바를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바 3종 세트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칼로리로 아침, 점심, 저녁에 맞는 3종 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맛있는 곡물 에너지바로 간편한 식사 대용이고요. 식이섬유함유돼서 장건강, 체중관리에 최고고요. 어른들, 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건강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에너지바 3종이고요. 이게 하나는 뉴트리션바. 뉴트리션 바, 요게 뉴트리션 바, 아몬드 통밀 오토 크리스피 3종 조합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그리고 프로틴 바, 요거는 이제 단백질 풍부하고 나른한 오후를 위한 에너지 충전, 프리바이오틱스 바, 요거는 야식요 끝 식이섬유 충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이 세 가지를 72개를 드립니다. 72개. 근데 유통기한이 별로 그렇게 넉넉하게 남진 않았어요. 유통기한이 2025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 뭐 드실 분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오마이그레인 64,000원짜리를 38,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유 제조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바쁜 아침에 든든하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두유 N 제조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유뿐만 아니라 이유식, 죽, 스프, 주스 이런 게 올 커버가 됩니다. 3중 12엽 칼날로 재료를 초미세로 분쇄를 하고요. 스테인리스로 보온성과 내구도를 또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약 설정 버튼이 있어가지고 아침 준비 딱 누른 다음에 1시간 단위로 12시간을 세팅할 수가 있고 보온 버튼으로 따뜻하게 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1.2리터 대용량 사이즈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이유식, 가열, 주스, 보온, 세척, 두유, 스프, 죽. 야, 아까 뷰티풀 엔젤님께서 오늘 버섯죽 만들어 먹었는데 리얼로 너무 맛있다. 버섯죽. 그래가지고 버섯, 새우, 조선 간장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 쓰시면 그 안에 훨씬 뚜껑 좀 여러분 뭐 안 해요. 뚜껑 안에도 보이죠 안 해요. 가열에서 뭐 연기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런 거 저도 안 같은데? 써봤어요. 예,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귀피를 보니까 날, 이렇게 날 날이 있고 이렇게. 그 얼마예요? 그래서 요게 59,200원짜리인데 49,000원에 괜찮네. 49,000. 이건 가격 얘기했나? 이런 두 개? 네네.
64,000원짜리 38,000원에. 38,000원. 하루에 하루에 500원 꼴이네. 네. 아 이거 되게 싼 거예요. 600원. 네. 하루에 600원 꼴이야. 근데 유통기한이 이게 4월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먹으면은 하루에 1.5개씩 먹으면 되니까. 아니 저거 뭐야 그 식구 좀 있는 데는 요거 그만 어차피 먹지. 사 먹을 건데 뭐 프리바이오틱스 먹어요. 이 길가에서 저기 편의점 사면 보통 1,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넘어요 1,500원. 그 정도 하지 않나? 1,500원? 오케이. 근데 칼로리도 충분하다. 이게 네. 거의 100칼로리거든요. 100kcal 칼로리. 여기도 된다. 두유 갈아버리는 거 보여주시면 매우 좋을 듯한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정도로 지금 홈쇼핑을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광고 끝. 50분이네 벌써. 두 분 자료 호다닥 보고 가겠습니다. 보노님 먼저 할까요? 아니면 갔다 와야 되네. 아니요. 저 다 켜놨긴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보노님 뉴스 그리고 김장열 본부장님 오늘의 인사이트 이렇게 5분 하고 시장 보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 오늘 알아야 될 경제 뉴스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내수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20년 장사를 했는데 최악입니다. 항상 매년 최악을 경신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도 엄청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외로 저 또한 해외로 나가서 뭐 물론 저는 일본 이제 내수 경기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지로 좀 갔다 온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수에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굉장히 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내수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뭐 이제 집 이자 내고 뭐 이거 하다 보면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다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좀 떨어지는데 요즘에 이 커피가 제가 이제 그 칸으로 잘 타고 먹는데 그래도 종종 사 먹는 게 또 커피거든요. 근데 커피가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해서 이제 뭐 저가잖아요.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저가형 커피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또 소비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 거니까 뭐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게 네. 죄송해요 이거 먹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커피는 네. 자리값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두 가격이 오른다고 가격을 올려요? 이 거의 테이크아웃이 많기는 한데 그게 좀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이거 뭐 굳이 원가 따져가지고 몇 배 마진 맞냐 이거는 뭐 삼겹살이 막 300% 커피가 막 400% 막 이렇게 핫서퍼. 하니까 따지는 게 무의미하지만 원두 가격이 오른다고 뭐 커피 가격을 막 그렇게 올리나? 이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원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지. 원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요? 네, 원두 선물 가격이 많이 오르긴 해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자꾸 이제 곡물 작황이 안 좋은 쪽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는 게 핵심인 거죠. 해외는 곡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같이 또 떨어져요. 근데 잘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우리의 기본 소비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거고 채팅창에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도 영향을 줬겠죠. 인건비. 최저 시급 자체도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가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자 장사 되게 잘했다라는 내용. 다시 대출도 좀 풀리고 있고 하니까 요게 이제 또 배당 매력에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 실버 버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청용. 네, 이제 하늘에서 실버 버튼 나와서 요런 것들로도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부정적인 이슈를 보고 에이 역시 너 떨어질 줄 알아서 이러고 마는데 한번 이번이 기회일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서 이런 기사들을 조금은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락. 제가 이거 뭐 정리 하나 마나 막 아까 그 얘기 좀 송곳 질문이라고 드렸잖아요. 네.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 증시랑 뭐 이런 것도 요즘 상황 보니까 약간 목에 찼나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흔들릴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미국 별로 아직 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 약간 간당간당하던데. 미국 흔들린 거 아니야? 우리가 YTD. 아웃퍼폼 했었잖아요. 그쵸? 간당간당하잖아요. 아니, 봐요. 우리가 아웃퍼폼 했는데 우리가 금요일하고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오늘 좀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아웃퍼폼 정도가 확 줄었어.
대충 비슷해졌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내성이 있고 트럼프가 의도했던 안 의도했던 그 협상의 딜, 그거였거든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는 트레이드 워가 아니고 영어서 죄송합니다. 트레이드 워가 아니고 or 워 트레이드 워가 아니고 trade war. 트레이드 워가 아니고 트레이드 딜. 협상 카드로. 그거라는 걸 다시 한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무너뜨리지 않고 일단 초반에는 최소한 오케이. 가는 거죠. 그럼 미국이 언더퍼폼을 세게는 안 하는데 아까 갑갑한 거 느끼는 건 네. 어쩔 수 없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만선에서 깔딱깔딱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스닥 기준으로. 이만선에서 예. S&P 500에서는 6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깔딱깔딱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55분이어가지고 김장현 본부장이 한 3분 정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페이지. 한 가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합니다. 진짜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말 알겠습니다. 빨빨빨빨빨. 핵심 편에서. 진행자 말을 짜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이고 난 진행자다. 20초 가고 있어. 30초 빨리 페이지 7. 당황스럽네. 알겠습니다. 자, 하시죠. 네네. 두 가지 보겠습니다. 네, 핵심 변수. 변수는 미국 관세 여파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 중국이 해결되길 바라는데 지켜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부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아직 돌아간 건 아니다. 딥시크 이것도 아직은 아닌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20배 중반 정도로 가면은 분명히 그 저가 매수가 있을 거라. 어저께 한 3% 4% 빠졌죠. 그러니까 20 한 7배 돼 PER이. 그러면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하라 한 4% 된 거기 때문에 오늘 미국자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자리를 잡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파지티브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2월 26일 실적 나와야 되고 한국은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네. 1,400 초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부상해야 되는데 추경 예산 많이 하고 있죠.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하면서 요거만 되더라도 조금 보탬이 되면서 2,500 얹혀놓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고 그다음에 IT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샘 올트만 와서 이렇게 이재용 만나서 삼성에 투자 요청한다. 그러면 이재용이가 등기 이사되고 3월달에 행보를 많이 한다.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M&A도 있을 것 같다. KB도 보니까 오늘 좀 어저께 빠른 건 알아오는데 한편 올트만은 여러 가지 다 해요. AI 전용 단말기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AI 전용 단말기. 이거 우리나라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애플의 디자이너했던 존 아이브 있잖아요. 존 아이브가 만든 회사하고 오픈 AI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AI 전용 단말기. 근데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오픈 AI도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 네, 나온 거고. 그다음 딥시크 두 가지. 딥시크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쓰이죠. 아마존의 생성형 AI를 만들 때 플랫폼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 딥시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 거니까 화웨이의 클라우드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종연행.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의 위상에 대해서 요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됐죠? 그러니까 쓰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전문가들은 코딩이랑 이런 데서도 수학적인 능력, 코딩 능력 이런 걸로 이제 그 벤치마크 평가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는 딥시크가 충분히 역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효율 저비용으로 거의 그 정도 레벨은 충분하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치하시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확인하면서 이따 마감까지의 전략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피가 2.1% 2,505포인트까지 장대 양봉 오늘 또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거는 지금 1월 8일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장대 양봉 뽑아내고 있고 2.1% 상승 2,505포인트. 역시나 2,500선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팔고 아래서는 산다. 이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 같습니다. 박스가 자꾸 내려오죠, 근데. 박스가 내려오죠. 약간. 그게 좀 뼈 아픈 거죠. 그게 좀 와치하시대. 코스닥은 3% 가까이 또 올라서 72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역시나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상위 쪽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도 좀 턴한 거는 코스모신 소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발표됐나? 좀 마이너스다가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종목들. 아까는 조금 죽수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살짝 더 상승률이 올라와서 좀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쪽도 역시나 대형주들이 분위기가 좋은데 카페24 그리고 숲은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도 8%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알테오젠도 8% 상승입니다. 자, 오케이. 마감까지의 전략 짧게만 한마디씩만 한다면 보노님? 오늘도 뭐 지금 벌써 2%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선물의 볼륨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도 뭐 너무 그렇게 크게 대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시면 될 것 차분하게. 같습니다. 네. 오케이. 김장일 본부장님, Stay tuned. stay tuned. 잘 와치하면서 그냥 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기조에서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침엔 투자 뒤쪽에 있는데요. 오늘 요거 고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인도 시장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오늘 인도 특집입니다. 아침엔 투자. 그래서 인도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개편의 핵심이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인도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정보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NH 쪽에서 이번에 인도 현지에서 수집한 인도 기업들의 정보를 이어지는 시간 아침엔 투자에서 아낌없이 대방출한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2월 14일에도 인도 특집, 인도 전문가 투자 유튜버 강황맨님과 NH투자증권 박지훈 부장님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0여 개 인도 기업들의 IR 행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경험을 공유하신다고 하니까요. 2월 4일 오늘 그리고 2월 14일 요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장기적으로 다변화하고 싶다. 그리고 좀 성장하는 중국 다음에 뭐 베트남 다음에 뭐 인도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PPL까지가 저희 이렇게 할 정도면은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따가 아침엔 투자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마감까지 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웃는 얼굴로 민트와 함께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